살았고 가축병원 수의실에 근무를 하셨답니다. 성찬 씨는 평남 고평면 망일리에 사셨는데 56년도쯤에 이부고도 명단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이쪽에 계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42,835번이었습니다. 다음은 42,545번 정문섭 씨입니다. 동생 정원녀, 사촌 동생 정남섭. 네, 여기 지금 한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같아. 그래? 엄마 닮았잖아. 엄마 닮았잖아. 지금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조카예요. 네. 저 고모. 이 양반 동생의. 조카인지를 어떻게 아세요? 예? 아니 그렇게 조카는 찾았으니까 알지 뭐 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가 아니 엄마 어려서 닮았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러니까 내가 쫓아왔다고. 아니 저는 이거 말이에요. 이거 며칠 그 긴가민가에서 며칠 전부터 봤었어요. 그래 저 4천 몇 번 이렇게 나오시더군요. 그래 제 이름하고 어머니 이름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그래 보고서 그 번호를 봐야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저리 그냥 바지를 입으려니까 전화하려고 다시 확인해 보려고 바지를 입으려니까 바지가 들어가야죠. 떨려가지고 아유 그래 체육관에서 저 자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88 올림픽 자88 그 통닭집에 들어가고 그 형님한테 전화가 있으니까 그 신인야구 형님하고 또 술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산가족 찾으려고 텔레비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신인야구 형님하고 88 올림픽 그 네 분하고 그분들 덕택으로 또 전화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지금 어머님은 네. 어떻게 됐지? 지금 외국에 가 계시니까 저는 지금 혼자 여기 있고요. 그래 근데 어떻게 되시는 조카인가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의 아들. 줄에 하나밖에 없는 누이 예, 동생이야. 어머니가 딱 나오게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외국에 그 캔사스 시리. 이민 가셨어요? 예. 네. 근데 그 사변 후에 저는 군에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말씀을 많이 와서 나중에 찾으니까 간 곳이 없다. 그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그 오라버님 한 분 계신 거 찾으시려고 신문 광고도 내시고 그랬대요. 그래 나중에 지쳐갖고요. 근데 나도 예. 많이 했는데 서로 못 봐서 그래. 예. 이 고향은 어디시고요? 고향이 우리는 이제 서울에 계속 살고요. 예. 얘네 고향은 이제 동두- 전라도였어. 예. 그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올라왔거든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그 방송국 여튼 네 엄마 보는 거나 그럼 몇 살 마찬가지고. 때 헤어지셨어요? 지금 조카가? 얘가 지금 내가 33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2이에요. 둘이니? 예, 용띠거든요. 동갑이야 우리 딸하고 동갑이라고.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 서울에 데리고 와서 예. 같이 있다가 저기 오빠한테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소리.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저 덕분에 또 삼촌을 찾아뵀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한테 날래 연락을 그러게 하시면은 말이야. 아마 이제 내가 체면이 좀 섰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주 이제 내가 좀 큰 소리 좀 해야 아니 내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는 예. 엄마 닮았어. 그래 나는 좀 이제 의심스러운 게 좀 있을까 싶어갖고 글쎄. 사진을 제가 또 아니 그래서 몇 장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9시라고 써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진 가슴이- 가져오셨어요? 예. 네. 가슴이 두근대서 잠을 못 자고 있어 우리가. 그런데 전화가 또 왔잖아. 예.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방금 도착한다고 기다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날래 들어가세요? 아까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어머니 젊었을 때 40대 중반이고 이거 처녀 시절 때 이건 이제 내 군대 입대 맞아. 고모하냐. 아유 그래. 이렇게 좀 네. 이게 맞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 예. 아니냐고 보니까 제 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더 어린 사진도 제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맞아. 저 지금 현재 사진까지 맞아. 이 나하고 비슷하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엄마 닮았. 아니 어머니가 조금 미녀 측에 속하거든요 어머님이. 근데 조금 틀리네요. 저 삼촌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는 이제 조그만 애라니까 모르죠. 네. 얼굴도 모르고 이제 딴 형제는 없으시고요? 네? 딴 형제는 없어요? 예. 외아들이세요 그럼? 예, 혼자예요. 아니 지금 조카가. 네, 없어요. 글쎄요, 없어요. 저 혼자. 아이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만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계속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잠깐 홍세민 씨의 노래를 듣고 또 이상 가족 찾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나올라는데
꺾어 모아 쑥떡지던 우리 어머니 다정한 그 모습은 밤하늘의 달인가요 고향에 자주 들려 내 모습을 보여달라 오늘도 두 손 모아 만수무강 비옵니다 꿈속에 그려보는 나의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 고향에 자주 들려 내 모습을 보여달라 오늘도 두 손 모아 만수무강 비옵니다 꿈속에 그려보는 나의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 새벽 4시가 돼가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까지 방송을 해드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람 있죠. 네. 늦은 시간에도 아니, 축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미국으로 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네. 또 삼촌을 만났는데 삼촌이 이 시간에 또 방송국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혈육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방송 앞에서 텔레비 앞에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나 또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 정성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가족이 이 추석 전에 상봉의 기쁨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42,545번 정문섭 씨 동생 정원여 씨 사촌 동생 정남섭 씨 명섭 씨, 능섭 씨 찾습니다. 황해도 장양군 후남면 하늘이가 고향이시고요. 형님과는 일사후퇴 때 덕동포에서 헤어졌습니다. 동생 명섭 씨는 마옥섬에서 봤다고 하고 원여 씨는 후남면에서 헤어지셨습니다. 42,545번이었습니다. 44,388번 이선우 씨, 순우 씨라고도 불리셨어요. 경기도 개풍군이 고향이십니다. 고종사촌 이춘호, 고모님 이모 씨인데 성함을 기억 못하십니다. 아버님 이종삼 씨, 동생 은우, 원우, 애우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종사촌과 고모님은 경기도 장당구 진산면에서 헤어지셨는데 동생분들 은우, 원우, 애우 씨와는 어디서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그건 고향에서 해줬어요. 고향에서요. 혼자 나오시고요. 배터에서요. 네. 배터에서요? 동생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공부했었어요. 제. 학교 다니고 있는 동생 은우, 원우, 애우 씨 찾습니다. 44,388번이었습니다. 43,419번 김성배 씨가 딸 김경숙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용산구 보광동에서 헤어진 따님을 찾고 있습니다. 43,419번이었습니다. 44,523번 김기창 씨,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 백절리 흔들림이가 고향이십니다. 어머님 임경순 씨, 동생 김기선 씨, 명옥 명진, 외삼촌 임철빈, 영빈, 숙자 씨 찾습니다. 영빈, 숙자 씨도 찾고 있는데 145때 때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김기창 씨, 그러면은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윤성 씨입니다. 김윤성 씨요. 영빈, 숙자 씨는 동생 되세요? 외삼촌이십니까? 네, 외삼촌. 그리고 숙자 씨는요? 거기도
외댁이죠. 네, 외삼촌 부인 되시고요. 44,523번이었습니다. 44,587번 김옥순 씨가 아들 엄복념 씨와 함께 남편 엄의섭 씨, 동생 김진옥, 조카 엄명환, 조카딸 왕춘자 씨 샀습니다. 남편은 강원도 김하 우편구에 근무하다 6.25 때 먼저 월남을 하셨습니다. 동생은 강원도 금성 풍동산에 숨어 있다가 내무서원에 끌려간 이후 소식을 모릅니다. 왕춘자 씨 조카딸은 원산에서 개성으로 와 살다가 월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엄복념 씨 외에도 엄범정, 엄범식 씨 이렇게 있는데 이분과는 같이 살고 계시죠? 강원도 김하읍 생창리가 고향이십니다. 44,619번 딸 최옥순 씨, 어릴 때 이름이고 본명은 최윤경 씨입니다. 아버님 최소은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남 충무가 고향이시고요. 32년 전에 고향에서 헤어지고 경남 마산에서 선박 선주였습니다. 모친은 대동여관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버님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가정 사정으로다가 이렇게 어머님과 헤어지면서요. 어머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기 최춘자라고도 하시고 최수향이라 그러긴 한데 저 아버지가 키가 크시고요. 제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고 그렇게 전해 듣기로. 자, 따님 얼굴 봐주십시오. 비슷하게 생기신 분. 자, 아버님 찾고 있습니다. 최소은 씨를 최옥순 씨가 찾고 있습니다. 44,619번입니다. 다음 43,976번 오빠 박광섬 씨, 언니는 박영남 씨입니다. 동생 박영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논산읍 화지 이동에서 사셨고 1.4.5태 이후 논산에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서대전역에서 영옥 씨를 군인 중위에게 양녀를 줬습니다. 엉덩이와 다리에 큰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이 영옥 씨 특징이라고 하는데 뭐 그밖에 무슨 별명은 없었어요, 영옥 씨? 예, 저희 저 고향이 연기군 전입니다. 외갓집이 저 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 외갓집에서 어린 동생들하고 방에서 놀다가 큰 화래에서 저 어디에 잘못돼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엉덩이하고 우측 다리에 지금까지 아마 화상이 좀 높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명은요? 별명은 저 상당히 좀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고 순진하기 때문에 순둥이라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둥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여동생 박영옥 씨 찾습니다. 43,976번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43,537번 박선빈 씨가 사촌 동생 박선구 씨, 선녀 씨, 고모 박옥란 씨, 작은 어머니 성함을 모르십니다. 이모부 윤진열 씨. 근데 사촌 동생 박선구 씨는 고향에서 박선구, 또 선녀 씨는 선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6.25 때 안양으로 피난 나와서 고모와 동생들은 안양 피난민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경성 보육원에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 충주로 내려간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나오시다가 이 보육원을 따로따로 쓰시는 바람에 헤어지셨나요? 아니요, 그 작은 어머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군대 가가지고서는 아마 차를 몰았던 모양이에요. 그 거기 안양 그 친구 어머니한테 와서 찾더랬는데 그만 소식을 몰라서 전해주지 못. 네,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되셨어요? 부모님들은 다 돌아갔대요. 네, 43,537번이었습니다. 42,801번 원희상 씨가 숙부 되시는 원세준 씨, 부친 원세호 씨, 모친 양간난 씨, 남동생 원근상 씨, 영상 씨, 여동생 원희순 씨, 옥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숙부는 6.25 전에 서울에서 딸 둘을 낳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부모님 동생은 6.25 때 고향에서 헤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숙부는 꼭 나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듣고 소식만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소식은 들으셨는데 어떻게 뭐 같이 만나지 못하셨는지? 그 해방 전에 숙부님이 서울에 와서 사시는 소리만 들었어요. 듣고 네, 42,801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44,302번 형이수남 씨가 남동생 씨는 이수매 씨, 또 남동생 이수원 씨를 찾고 있는데 개성 개풍군 환강리에서 수매가 남의 집으로 가고 작은 동생 수원이는 작은 아버지 댁에 데려다주고 인천 처갓집에 왔다가 일사후퇴가 일어나서 헤어졌었습니다. 고향이 개성이신데 이수남 씨 처갓집에 왔다가 동생들을 못 데리고 나왔죠. 네, 조금 이따 데리러 들어간다다가 길이 막혀갖고 못 데리고. 네, 지금 나오신 분은 이수남 씨와 어떤 관계세요? 저기 우리 남편이죠. 아, 남편. 그러니까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44,302번이었습니다. 43,612번 신현성 씨가
동생들은 신효정 씨, 애명으로는 신린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53살 되시는데 황해도 해주 용당포에서 이 신현성 씨는 어머님과 먼저 월남을 하고 동생은 나중에 월남을 한다고 했는데 떨어지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고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예, 신도균입니다. 네, 그때 동생과 헤어진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26인가요? 네, 아주 커서 장성하셔서 헤어지셨군요. 43,612번이었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큰 거 2장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44,016번 김정자 또 김정준 정자 동생인데요. 이 나오신 분이 김정준 씨가 되시겠습니다. 오빠 김정권 씨를 찾고 계신데 6.25 전에 용산에서 전 가족이 살고 있다가 오빠 혼자만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 오빠는 문교부 인사과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고 눈 위에 약간 상처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은 김창현 씨고 어머님은 백학실 씨인데 어느 분이 이 아버지고 어머니 어느 분이 어느 분의 아버님 어머님 되십니까? 저의 찾는 분이 제일 큰 형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건 아버님이고 이쪽이 어머님이죠. 저희 그 찾는 분이 제일 우리 집안에 제일 큰 분이거든요. 아들 둘 저하고 그 형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 형님만 지금 식구 중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나오신 분이 김정준 씨세요? 예. 네, 김정준 씨의 그러니까 형님 되세요? 예. 사진이요. 예. 사진은 저희 아버님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을 보면 얼굴을 확인을 못 하시니까 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25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일찍 살던 데 들어갔으면 만났을 텐데 저희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형님이 왔다 가셔가지고 전 식구들이 들어오질 않고 있으니까 아마 안 들어오니 그 후에 찾아오질 않아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44,016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3,798번 동생 유경화 씨 되시는 분이 오빠 유경문 씨, 사촌 언니는 희열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요. 유희열 씨죠. 강원도 금학원 금성면 사변시 북계군 침투로 해서 다음 해 퇴계원에서 군에 입대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군에 입대한 것이죠. 네. 네. 언제 헤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사변 나던 해 헤어졌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오빠는 1년 먼저 넘어오고 우리 이제 가족들은 그 다음 해에 넘어왔어요. 네, 가족들은 다 넘어오시고 오빠만 지금 못 찾으신 거죠? 오빠만 잊어버린 거예요. 네, 43,798번이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철원으로 출가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 이쪽으로 나왔던 소리를 들었어요. 사촌 언니는 분명히 나오셨다. 네. 다음 분 43,610번 이덕명 덕구 씨가 아버님 이재영 씨, 어머님 한현옥 씨, 형 덕용 씨, 동생 덕근 씨, 금난 씨, 또 사촌 덕삼, 덕준, 덕길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괴뢰군 침투로 헤어졌는데 형은 6.25 다음 해에 춘천에서 노무자로 간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금학은 금성면인데요. 이 나오신 분이 덕명 씨신가요? 저 덕구입니다. 덕구 씨요. 덕명 씨하고도 지금 같이 계시죠? 네, 같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만 이렇게 먼저 내려오셨어요? 사변 때 이 덕명 씨랑 저랑은 그때 학교에 다니다가 국군들이 후퇴할 적에 같이 우리 그러니까 학도병 저걸로 다 해서 같이 먼저 넘어갔습니다. 네, 43,610번이었습니다. 43,936번 김호성 씨가 아버님 김신기 씨, 어머님 이연옥 씨, 또 동생 김무던, 부돌, 남동생 호연 씨, 백부 김병기 씨, 숙부 은기 홍기 씨 아주 여러분들 찾고 계신데요. 1455대 씨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황주군 구랑면 박산리 1구가 되겠습니다. 1455대 때 고향에서 헤어지셨는데 혼자만 올라오셨나요? 예, 그러니까 피난 중에요. 도중에서 한 30리 밖에서 그때 그 공비가 심해갖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만 그 동네 부락들이 먼저 피난을 했죠. 그래서 삼촌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그때 아주 영입이 된 거죠. 네, 삼촌하고는 같이 오셨습니다. 김인순 삼촌하고 나왔는데 제주도까지 와갖고
그때 그 뭐 어떤 병에 알았고 병 중에 있는 걸 보고 저 해줬죠. 그때 또 입대하고 이러니까요. 네, 43,936번이었습니다. 44,577번 한종택 씨 62살 되셨는데요. 동생 한기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정릉집에서 의용군단 오빠를 찾으러 간다고 한 후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8.15 해방 전 황해도에서 사시다가 해방 직후 서울 미아리로 이사를 왔고 사변 전에는 정릉에서 노끈 공장도 경영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아주 선명한데요. 찾으시는 동생분이 요 밑에 네네 잘 좀 비춰주세요. 이 지금 같이 나와 주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오빠인데. 아 오빠. 지금 오빠가 여자분 같은데요. 네? 아니 이건 제 동생이에요. 네. 제가 삼남매인데요. 이 막내 동생이 지금 저를 찾으러 나왔다 지금 희명군대에서요. 네 그러십니까? 44,577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분 44,337번 이금순 씨가 어머님 성함을 모르십니다. 70살 가량인데요. 남동생도 지금 이름을 모르시고 언니 이복순 씨가 45살 되십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동네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미루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큰 길가가 였었다 그러는데요. 7살 때 남의 집 양딸라 주었습니다. 본인을 그 수양 따라줄 때 방울무당이라는 분을 통해서 충북 괴산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고향이 충청북도 제천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모르시고 남동생 이름도 모르시고 언니 이름만 이복순이라는 걸 아시는군요. 그리고요, 제 몸에 등허리에 저기 흉이 있어요. 등뼈 있는데. 네. 어려서 하는 흉이고요. 엄마가요, 저기 버스를 태워 보내면서 이렇게 땅을 치고 울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네, 어머니가요. 네, 남동생하고 같이 보냈나요? 아니, 남동생은 데리고 있고 저만 보냈어요. 살기가 곤란해서요. 네, 그러셨군요. 44,33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44,464번 누님 문정옥 씨, 매부 이춘기 씨입니다. 동생 문용훈, 문용성, 문용삼 씨 찾습니다. 해방 후 남편을 따라 월남하면서 뒤따라 월남하라고 얘기한 후 헤어졌습니다. 평북 철산군 백량면 쌍암리가 고향이신데 그럼 문정옥 씨가 어디로 나오셨어요? 월남하실 때요? 월남할 때 해주래요. 해주로 오셨어요? 그러면 동생들한테 해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나. 44,464번이었습니다. 42,023번 강덕명 씨가 삼촌 강정선 씨, 동생 경명, 종명, 임명, 영자, 그리고 막내 동생 이름은요 다다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충남 아산군 온양읍 시목리에서 헤어졌는데 고향은 평남입니다. 평남 어디신지 생각나세요? 글쎄 생각이 안 나네요. 부모님 성함은요? 어머니 아버님 성함 몰라요. 네, 기억 못하세고요. 그러면 5형, 6형제였고 제일 맏형제십니까? 강덕명 씨가요. 네, 42,023번이었습니다. 44,474번 이춘기 씨, 따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동생 이영기 씨, 어머니 정금패 씨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평양 대동강변에서 헤어지셨습니다. 44,474번이었습니다. 44,215번 민항식 씨, 아드님이 대신 나오셨어요. 이번에는 어머님 이언년 씨, 형 민병균 씨, 누이 은옥 은순 씨 찾습니다. 민항식 씨는 고향에서 멍덕골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셨고 6.25 직후에 집에서 헤어지셨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추하면입니다. 44,215번이었습니다. 43,355번 원인숙 씨, 아드님이시죠? 오빠 원인길 씨, 언니 섭섭이 씨, 원오목 씨, 오빠 원인명 씨, 또 오빠의 부인도 찾습니다. 원인길 씨는 금촌에서 함흥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오빠는요. 그리고 작은 오빠 인명 씨는 서울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의 처가는 청단이고 월남을 해서 먹거리에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동해주 광석 개마리가 고향이십니다. 원인숙 씨가요, 저희 어머님인데요. 어머님이 어렸을 적에 저 장질부살 앓으시고요. 그리고 왼쪽 발을 갖다 뱀에 물리신 흔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43,355번이었습니다. 44,344번 도학실 씨가 나오셨습니다. 이운섭 씨 부인 되시죠? 이소실 씨 시누이와 함께요. 큰 시누이 이특실 씨, 시누이 남편 김 씨입니다. 조카딸 이직례, 또 그밖에 조카 차선 명주 씨 찾습니다. 해방 이듬해 평남 강동군에서 본인 도학실 씨는 월남을 하셨고 큰 시누이 가족은 남아하지 못했습니다. 평남 강동군 승호면 대성리 싹은다리 해군 탄광 고향이신데, 네. 근데 이 특실이가요. 이제 옛날에 이제 어려서 이제 겨울에 이제 모욕을 하래
밤에 어른들 따라 나갔는데요. 이제 개가 문다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쫓아나오는데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이 허벅지 물은 것이 늑대가 물었대요. 예. 그리고 이 또 이 차순 명주가 이제 어려서 이제 배꼽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별명이 그 배꼽저지라고 그 별명이 됐어요. 네, 큰 시누이 늑대에 물린 자족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 44,424번 남편 이재식 씨, 지금 부인 최정자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들을 찾고 있어요. 이화선 씨입니다. 시동생 홍식 씨와 시누이 이겸전 씨도 찾고 있습니다. 52년 4월경 부산 고원에 이화선 씨를 맡겼습니다. 그 후 찾아 나섰지만 고원이 이사한 후였습니다. 고향은 함남 안변이십니다. 고원에 누가 맡기셨어요? 이화선 씨를? 이겸전이. 그러면 아드님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3살 좀 넘었죠. 네. 그러면은 이화선 씨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겸전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네. 그럼 우선 시누이부터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정자 씨, 남편 이재식 씨의 동생 되시는 시누이 찾고 있고 이겸전 씨입니다. 아들 이화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44,424번이었습니다. 다음 43,992번 한정열 씨. 이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35세가량 됐을 거라고요. 부모님과 친척을 찾고 있습니다. 6.25 직후 부산 아동보호소에서 맡기고 간 분을 찾는데 고향은 경남 부산 부근인데 생각이 되고요. 살던 곳은 농촌 지역입니다. 철길이 보이는 곳이고 어머님으로 생각되는 분이 본인을 차를 태워서 부산 아동보호소에 데려다 놓고 며칠 후에 찾아오마 했던 말이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그 밖에 기억되시는 일 있으세요? 좀 특이한 건 없고요. 뭐 아마 집안에 농사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 쪽으로 나가고 집이 철길 가여 있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소금 얻으러 갔던 기억, 집 구조 뒤에 뭐 큰 감나무가 하나 있고 이런 것까지밖에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모습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43,992번이었습니다. 다음 43,957번 작은 고모 박봉세 씨가 나오셨어요. 장조카 박중국 당손이십니다. 동생 남자 2, 여자 1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둘째 오빠 자손 그리고 올케 2분 찾습니다. 평북 영변 박천 정주고읍이 고향이시고 당시 장조카는 오산중학교 정주고읍에 급사로 근무했습니다. 두 올케는 맛살, 조개살 행상을 했고 본인이 20살 때 중국 봉천 서탑에서 나와서 친정에서 며칠 묵다가 평양행 기차역에서 올케 배용을 받고 정주 고읍역에서 단신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43,959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봉수 씨인데 작은 애기라는 별명이 있으시군요. 언니 박봉례 큰 애기입니다. 오빠 박승래비 박승칠 씨 찾습니다. 중국 봉천에서 딸 이화자 씨를 놓고 박봉례 씨 언니는 이남으로 오셨습니다. 승칠 씨 오빠는 중국 호나 농장에 있는 것을 보고 나오셨는데 이쪽 우리나라에 나오셨는지 확인을 못하셨습니다. 43,959번입니다. 찾아서요. 우리 장조카 박중국 씨의 장계를 가서도 좀 이 작은 건물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혼자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기 작은 조카들은 이름을 몰라요. 6인데 하나밖에 모르고 저는 혼자 이렇게 살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이 있을 거예요. 네, 만나시기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이산 가족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새벽 4시가 지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방송을 봐주신 그리고 가족을 찾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는 여러분의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더 많은 가족이 상면을 하고 그리고 이번 추석을 정답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석맞이 특집 방송으로 이산가족 찾습니다를 연 사흘 나흘 방송을 한 결과 지방에서 142가족 그리고 서울에서 186가족 모두 328가족이 그동안에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송이 시작된 이래 7,200가족을 넘어서 7,201가족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던 그 혈육을 찾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북에 계신 이산 가족들의 생각이 나면은 더욱더 가슴이 아파집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아침 9시 20분부터 다시 계속해서 추석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만나보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붙이셨다가 9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이 잠시 쉬는 동안에도요. 계속 확인 전화는 받고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침 9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정성 바쳐서 동일이여라 이 결에 살리는 동일 내 나라 찾는데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 동일 이 목숨 바쳐서 동일이여라 내 나라 찾는 길 동일 이 결에 살리는 명이라고도 또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래. 맞다. 모르시. 몰래. 아, 똑똑하면 안 돼. 그거 뭐 저분하고 갈려가지고 이름을. 저 같으면 내가 이거 저기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고맙다. 며칠 날로 제사 나는 너한테 할 말 있다. 언제 며칠 날로 제사를 지내셨어요? 내가요? 며칠 날로요? 9월 9일 날로. 또 9월 9일 날로 인천에서 한번 9월 9일에 제사 지내신 아들이 언니? 언니? 울지 말고 언니 아버지가 주몰배씨 맞지요? 키가 작지요? 가겠노 하고 울지 말아요. 나도 안 우는데 울지 말아요. 울지 말어. 울지 말아요. 언니 우리가 움직여? 그럼 대구방송 누가 있는 거요? 집이에요? 그럼 언니 대구 방송으로 나오실 수 있지요? 형부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와 계세요. 거기 계세요? 애들은 계세요. 사남매? 지금 형부도 옆에서 울고 계셨는데요. 형부 좀 보여주세요. 서울 천재 형부 좀 보세요. 지금 형부도 지금까지 형부 좀 이제 화면에 비치실 거예요. 형부하고 인사 나누세요. 아, 종자야? 예. 나 형부야. 왜 알지?
너무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인천 있을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형빈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내가 알겠는데. 알겠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서. 아이고 그럼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럼 뭐 얼굴이 퉁퉁했는데. 그래도 저 확실히 알겠어요? 알겠어. 야, 그러니까. 네. 이산 가족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고요. 5일간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KBS의 5일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방송을 한 결과 모두 5일 동안 하는 방송 기간에 지금까지 328가족이 새로이 상봉을 했고 이 혈육을 만나서 상봉한 가족은 지금까지 모두 7,201가족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30분 가까워오고 네. 있는데요. 이 방송은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산 가족이 재회를 나눔으로써 내일로 다가온 명절을 보다 즐겁고 뜻깊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간을 연장해서 5시 30분까지 5일 특별 생방송의 끝날을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전화번호 어제와 마찬가지로요.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짚히는 데가 있으시면 빨리 연락하셔서 추석 전에 하루빨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이 내일입니다. 모든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조상의 묘에 성묘하고 그리고 단란하게 한때를 보내는 명절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단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위에 계신 분들도 자세히 보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라디오도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사회교육 방송으로도 동시에 생방송이 됩니다. 많이 시청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둘러 이산 가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아나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122번 복동이라고 어릴 때 불리웠던 이경원 씨가 언니, 여동생 2명을 찾고 있는데 두 분 다 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그때 당시 이경원 씨가 8살 가량 됐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도보로 약 30리쯤 나와서 복귀해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집 뒷동산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고요. 마을 앞에 공회당이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경성에 산다고 가끔 놀러 온 기억이 있고 둘째 언니가 밤을 삶아주고 배웅하면서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복귀해서 해지고요. 5살치게 이 저 손가락이 저 새끼 손가락이 잘라지고. 아하, 지금 잘라진 손가락이 네, 이 손가락이군요. 네. 또 이제 생각나는 건 눈길에 막 돌아다닌 거 생각나고 이제 그 산 너머로 봄에 넘어올 적에 진흙에 이렇게 공둥미 지르다가 엄마하고 같이 넘어온 생각이 나요. 그저 복귀로다 올 때 그거밖에 생각이 잘 안 나고. 아버지, 어머니 기억 전혀 안 나세요? 먼저 돌아가신 것 같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네. 어머니만 살아있을 적에 해졌거든요. 어머니 인상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세요? 그래서 보면 생각날 것 같은데 잘 8살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예. 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네네. 44,122번입니다. 43,237번 김경빈, 경진, 경숙 씨가 아버지 김복초, 어머니 김오봉, 형 김경훈, 형수 현수, 동생 경환, 경옥, 경자, 경선 씨, 부인 기숙 씨, 그 아들 승명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1.4.5태 때 형님 경훈 씨와 함께 평양까지 와서 해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농계면 원산동이 원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 남아하신 건 확실합니까? 예, 가족이 전부 다 나오다가 원 가족은 다 떨어지고 형님하고 동생하고 셋이서 나오더랬는데 우리가 본래 6.20공자라서 형님이 걸음을 안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271평까지 나오니까 발이 부풀어서 못 가겠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나왔습니다. 네. 43,237번입니다. 43,463번 동생 일남 씨가 외사촌 누나 최선비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태 때 피난 나왔다는 소식을 포로 수용소에서 들었습니다. 외삼촌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고향이 평안남도 강서군 담배골에 당시에 살았습니다. 43,463번입니다. 44,933번 평안북도 선천군 남영 고라리가
씨가 원래 고향이신 아들 이군채 씨, 어머니 이리명 씨, 어머니 별명이 어렸을 때 가매였었고 어머니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신다고요. 이분들이 아버지 이만년 씨, 큰아버지 이승만 씨, 외삼촌 이지삼 씨, 이모 이순례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서울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계시다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군채 씨는 기군채 씨라고도 또 써주셨는데요. 의붓형 승을 닦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이렇게 얼굴 전혀 기억 못하십니까? 전혀 기억 없습니다. 네. 44,933번입니다. 44,842번 증응순 씨, 또 봉이라는 성함도 가지셨는데 아버지 증태현 씨, 남동생 증노마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박원봉 씨 댁에 민며느리로 당시에 왔고 아버지는 강릉 주문진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릉 주문진에 당시 15살 된 딸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25 때 호적도 열람을 해봤다고 써주셨는데요. 호적을 열람해 본 결과 어떻게 됐었습니까? 저 제천 금성면서요 제적이 되고요. 제적이 됐다고요. 그래 어디로 갔었느냐고 6.25 때요. 6.25 전에요. 그러니까 강릉 주문진으로 갔다가 제적된 거를 다시 해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 강릉 주문진으로 찾으려고 그래도 강릉 주문진으로 편지를 하니까요. 편지가 왔어요. 아무개네 집이 딸이 있고 아버지는 또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막 저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6.25가 나서 집에다가 호적 처벌을 다 두고 갔어요. 그래 태워가지고서 다시 어디로 연락할 데가 없어 못 찾았어요. 민며느리로 가신 그때가 그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었어요? 저 8살이고요. 8살 때 네, 어머니 5살 먹어 돌아가시고요. 네. 그리고 동상이 저 어디서는 저 강안도 문막이라고 있어요. 문막 손우실 고모네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고모네 집에서 학교 다닌다고 그 연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요즘 다시는 소식도 모르고 이러고. 네. 44,842번 사연입니다. 다음 45,015번 이형근 씨가 사촌 동생 이신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원군 눈안면이 고향이시고 해방 후에 월남을 했습니다. 도남동 고모댁에서 거주하다가 6.25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통역으로 근무를 했고 포로 교환 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45,015번입니다. 45,048번 정인수 씨가 어머니와 큰형 정상철 씨, 작은형 발동기 기술자였었는데 성함을 기억 못하시는군요. 형님과 외갓집에 간다고 전차를 탔다가 헤어졌습니다. 당시 5살이었고 동생은 강가에 살 때 끓는 물에 그만 태워서 죽었습니다. 큰형 성함은 기억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왜 기억 안 나세요? 저 작은 형이 눈 하나가 실명됐어요. 네. 어느 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실명됐는지 기억하세요? 그 발동기 물이 튀어가지고요 실명됐어요. 어머니 또 아버지 기억은 전혀 없으시고요. 아버지 호열자병에 돌아가셨어요. 예? 호열자병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45,048번입니다. 44,564번 평안북도 신안주가 고향이신 손자 이균 씨 대신 이균 씨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정환 씨, 할머니 정복순 씨, 작은아버지 이승일 씨, 고모 이춘자, 이춘옥 씨 함께 찾고 있는데 아들 이승봉 씨는 신의주시 난민포동 18번지에 살다가 동중중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대 입학 후자 해방 후 월남을 했고 몇 번 서신 연락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후 경기도 화성에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균 씨 어머니 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함께 찾고 있네요. 네. 헤어질 때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네, 저 헤어질 때요. 바로 우리 옆에 집에 부인은 장님이고요. 남편은 다리 한 다리가 절었어요. 그래서 딸 하나 되고 세 식구가 월남하는데 저랑 같이 월남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시아버님께서는 외정 말에는 광신 철공서를 하시고 또 그 해방 저희가 길이 나갔습니다. 길 나간 후에는 그 말하자면 해방 후에는 목제서를 경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는 영천군 동하면 사항도인데 제가 어제 할 말을 못다 해서 한마디 드리겠어요. 저희 팔춘 되는 할아버지께서 월남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뵙지를 못해서 항상 여러 남에 떨어져서 참 외롭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듣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또 옆에 이 동생은 피난길에서 만났어요. 월남한 거를. 이 은숙이라고요. 네. 방송에 듣걸란 좀 연락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이승봉 씨가 이제 아주머니 남편이 되시는데 그때 이균 씨가 몇 살이었었습니까? 헤어질 때. 그때가 어렸죠. 네. 하여튼 4살인가요? 5살인가 그랬어요. 네네. 5살쯤 돼서. 꼭 연락이 아마 있을 겁니다. 44,564번입니다. 44,580번 김주석 씨가 동생 김학의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군에 입대한다고 떠난 후에 소식이 없고 집이 폭격에 파괴됐습니다. 영주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4,580번입니다.
44,930번 현종대 씨가 누님 현옥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이천군 판교면 군자리시고 여기에서 1946년 해방 이듬해 해졌습니다. 44,930번 소개해드렸습니다. 4155번입니다. 이영숙 씨께서요. 이연구라는 아버님과 성함을 모르시는 어머님을 찾고 계신데요. 6.25 때 아버님은 인천 한국기계에 계시면서 청년단에서 활동하셨다가 납치돼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성함은 이효진 씨. 이분은 4살 때 할아버님과 할머니하고 같이 사셨는데요. 그곳이 인천시 화평동이라고 하십니다. 고향은 경기도 인천이신데요. 사촌 이영복, 이석근 씨도 찾고 계십니다. 어머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고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요. 조부모님한테 맡기고 나가셨어요. 네, 아버님의 무슨 특징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요. 그전에 직장에 다니실 때 영어를 잘하셔서요. 외국 손님이 집에 항상 끌어대는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네. 44,155번이었습니다. 42,987번 박복순 씨.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님, 또 오빠, 또 동생을 찾고 계신데요. 6.25 직후에 8살 때 어머님이 작은 엄마 친정집에 빵을 줘서 달래놓고 갔는데요. 작은 어머니께서 나머집에 수양딸로 보낸 다음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평소 술을 많이 드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작은 어머님 댁에 누구랑 같이 있으셨어요? 오빠하고요. 작은 엄마하고 조카하고 작은 아버지하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 엄마 친정에 빵 장사하고요. 엄마가 동생은 데리고 갔어요. 42,987번이었습니다. 44,487번 한순희 씨. 당시 18살이었던 언니를 찾고 계신데요. 어머님과 딸들이 같이 살다가 어머님은 몸이 부어오르는 병으로 완도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 언니를 행방불명이 됐었는데요. 광주 장터에서 만나서 할머니 집에서 같이 데리고 와서 살다가 백씨 아저씨를 따라서 부산으로 가는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이분의 성을 알려면은요 손가락 한 개를 생각하는 말이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씨라는 성을 기억을 하셨는데요. 자꾸 언니가 성을 자꾸 물어봐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서 송순이라고 그러니까 송순이가 아니고 한순이니까 성을 잊어먹을 때는 언제든지 손가락 하나만 생각하면 네 성은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한시라는 거는 잊어먹지 않았고 이제 이 목에 흉터는 이제 언니가 알 것 같은데 나는 모르고 조그맣게 있는데. 흉터가 있으세요? 44,487번이었습니다. 44,491번 박영길 씨. 부모, 형제, 또 어머니, 그러니까 동생들 찾고 계시는데요. 1.45 때 당시에 엄마 단둘이서 서울 창신동에서 용산시장까지 와서 시장 안 빈집에 들어가 어머니께서 이불을 덮어쓰고 자리에 눕자 이분이 울면서 몇 번이나 흔들고 깨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요. 혼자 울면서 밖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때 나이가 6살인가 7살로 이름은 확실치 않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님하고 동생을 찾으시는데요. 동생이 그때는 몇 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고요. 이제 1.45 때 당시에 이제 아침을 먹고 피란 나오려고 이제 어머니 이제 그 찌개를 얹어놓고 이제 끓이는데 제가 모르고 찌개를 건드려가지고 찌개 엎드려 손을 댔어요. 근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이제 흉터가 있었는데 그만 다 없어지고 이제 본인만 알 정도로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44,491번이었습니다. 44,435번 김기선 씨. 고향이 경기도 연천군 풍성골이신데요. 친언니와 사촌 동생을 찾고 계십니다. 6.25 때 할머니, 언니, 사촌 동생 또 이분 4명이 나와서요. 이분께서는 양료로 부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님께서 고향이 연천 풍성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6.25 전에는 어머님께서 큰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큰 집에 데려다 주셨을 때가 몇 살쯤 됐어요? 그때가 7살 땐가 8살 땐가 됐어요. 친언니에 대한 기억은 없으세요? 언니가 큰 집 농사일에 돕고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언니가 보고 싶어서 큰 집에 놀러 가갖고 마당에다가 배나락을 많이 깔아놨는데 그걸 새가 와서 먹는다고 그걸 지키라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빨리 피란 나가라고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할머니하고 언니
큰 집 동생 나 이렇게 너희만 나왔어요. 44,435번이었습니다. 44,244번 이덕순 씨. 어머님은 택중댁으로 부른 것 같으시고요. 언니는 눈썹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큰 오빠는 강태선 씨. 작은 오빠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요. 작은 언니는 강동순 씨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순자였는데요. 5살 때 작두에 손가락 2개를 잘랐다고 합니다. 6살 때 모르는 할머니 등에 엎여서 집을 잃었고요. 집 옆에 묘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신다고요. 손가락 2개를 잘리셨다 그랬는데 왼손입니까? 오른손이십니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러고요. 엄마가 고향에서 서울로 재혼해서 가시고 그 당시에 언니가 서울로 시집왔다 강원도 철원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네, 44,244번이었습니다. 44,592번 손백년 씨. 이름과 나이를 모르시는 김씨, 주씨, 그러니까 권씨, 군인이시라고 하십니다. 강원도 금화군 정연내과 뒷산의 방공호에서 살 때 포로로 잡혀가던 국군 3명이 찾아와서요. 약 5개월 동안 같이 살다가 국군들은 다른 군인들을 만나서요. 탱크를 타고 남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44,592번이었습니다. 44,442번 아버님 성함이 박동식 씨라고 하셨는데요. 박원희 씨는 어머님 성함과 또 형제들 이름은 모르신다고 합니다. 시흥 안양에서 6.25 사변 때 미군을 따라서 헤어지셨고요. 이분이 헤어질 당시에 6살이나 7살쯤 됐다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은 손목에 댄 흉터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안양 방직 공장에 다니신 걸로 기억되신다고요. 어머님에 대한 기억은 없으세요? 네, 어머님에 대해서는 어릴 때 어머님이 떡장사 하신 걸로 기억나고요. 그러고 우리 집 앞에는 국민학교가 있었고 집 뒤에는 철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우물도 있었고 또 앞에 그 방공호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몸의 특징은 지금 손가락이 안으로 휘었거든요. 양쪽 다 이게 유전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44,442번이었습니다. 44,530번 이상락 씨. 부모 형제 이름은 모르시고요. 6.25 휴전 후에 집 앞에서 트럭 위에 놀다가 차가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부모와 헤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고요. 학교, 교회, 방앗간 큰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둑으로 차가 다닌 것으로 기억되십니다. 큰 강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강이신지 전혀 모르시겠어요? 남한에 있는 큰 강 같은데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집 앞에 큰 강이 흘렀습니다. 몸에 무슨 흉터라든가 특징 같은 거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마에 6.25 때 파편 맞은 이마 자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엉덩이에는 학교 옆에서 놀다가 돼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떠받쳐가지고 살점이 날아가는데 그걸 부모님이 치료했습니다. 아시겠군요. 44,530번이었습니다. 43,992번 한정열 씨. 부모님과 친척, 형제를 찾고 계십니다. 6.25 직후에 부산 아동보호소에 맡기고 간 분을 찾고 계신데요. 경남 부산 부군인 듯이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확실치 않으신 것 같아요. 살던 곳은 농촌 지역이었고 철길이 보이는 곳이었으며 어머님으로 생각되는 분이 이분을 차를 태워서 부산 아동보호소에 데려다 놨고 며칠에 찾아온다고 했단 말이 생각되신다고 합니다. 집 앞에 큰 감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정확치 않다고 그러셨는데요. 고아원에서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그걸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우리 원장님이 안음준인데요. 그래 성이 틀리지 않으면 이게 안시로 가요. 그럼 저는 한정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제 이름인가 하고 이렇게 한대요. 부모님이 아실 만한 그런 몸의 특징 같은 그런 거 없으세요? 예, 그거까지 하도 어려서 아마 4살 정도니까 어려서 기억이 잘 없는데요. 집 부근 무슨 구조 같은 건 좀 알죠. 뭐 철로변이나 뭐 새 쪽으로 나오고 아마 농사 집안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큰 감나무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마 어릴 때 좀 오줌도 쌌던 모양이에요. 호되게 좀 양재기 하나 들고 소금 얻으러 갔던 기억도 있고요. 유단히 아마 좀 오줌 쌌던 모양입니다. 44,992번이었습니다. 44,408번 김동철 씨. 고향이 서울 미아리 근방이신 걸로 기억되신다고요. 할머님 또 아버님, 어머님, 동생을 찾고 계십니다. 6.25 직후에 서울에서 어머님과 외출하다 헤어지셨는데요. 집은 한옥이었고 집 앞에 시멘트 다리를 끼는 개천이 있었고 미아리로 기억되신다고요. 아버님은 중절모자에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셨고 이분은 세발 자전거를 자주 탔고 장남으로 생각되신다고 합니다. 특징은 왼팔에 3cm가량의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이 점인데. 44,408번이었습니다. 43,474번 변금순 씨. 어머님과 언니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빠를 찾고 계십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1.4 때 당시 어머님을 찾으러 나왔다 헤어지셨고요. 큰아버님이 전주에서 사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아니요. 쑥 들어가면 시골이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쑥 나오면 도시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뭐 막대기 칼 갖고 가뭐 거기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싸워요. 시방 내 이름 이름을 자세히 잘 모르는데요. 시방 막 이런 찾거든요. 내가 44,474번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4만 순계도 여가 있어요. 어렸을 때 거시거든요. 여기 순계 도시요. 여기. 계속해서요. 45,126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순자 씨가 동생 구금자 씨를 찾고 계신데 6.25 때 인천에서 서울로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 헤어지셨습니다. 쫑아와 나이가 동갑이셨고요. 지금 46살이라고 하십니다. 장작에 넘어져서 흉터가 있다고 하십니다. 45,126번이었습니다. 44,3,817번 김명선 인자 화자 씨가 누님 김영옥 씨, 김선옥 씨, 사촌형 김경선 씨, 고종사촌 원국 씨를 찾고 계십니다.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면 석현리 6.25 전에 어머니와 네 남매가 먼저 월남에서 헤어지셨는데요. 경선 씨는 문산 파주에서 봤다고 하십니다. 원주 씨는 운전을 한다고 들으셨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인자요. 네, 지금 세 분이 여동생이신데요. 남동생은 없으셨어요? 없어요. 네. 43,817번이었습니다. 44,420번 홍순호 씨, 고향이 한북 청진시 나남 생구동이신데요. 아버님은 홍종열 씨, 어머님 김옥설 씨, 여동생 홍순자 씨, 남동생 홍순성, 혼순각 씨입니다. 이분은 46년 4월 단신 월남하셨고요. 할아버님 홍재린 씨는 나남 장로교회 장로셨고 유치원 원장이셨으며 할머님 노 씨는 중풍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되셨어요? 나이는 기억을 못하나 그 당시 나남 여자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홍순성은 4학년인가 될 줄 압니다. 그 당시 걔가 이발관에서 이발을 잘못해가지고 기계충이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네. 44,420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45,402번인데 완숙 씨가 조이키 씨 또 어머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셋째 누님 이안나 씨, 형님 이완복, 완준, 형수 최영실, 전훈전 씨, 매형 정화원 씨, 외조카 정일선 군자 씨, 조카 이화연 씨 찾고 계십니다. 1.4 때 당시에 사륜역에서요 피난 열차를 타고 큰 누님 댁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식량 때문에 어머님과 형님과 형수와 또 헤어지시게 됐다고 하는데요. 황해도 사류원시 구천이가 고향이십니다. 여기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니고요. 네. 또 그다음 둘째 형님이고 네. 셋째 형님이에요. 맨 끝에 계신 분은요? 아니요. 그 뒤에 계시는 분이 셋째 형이요. 네. 네. 네, 지금까지 45,402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44,647번입니다. 정희경 23 이리씨 형제분이 누나 정필래 씨 필구, 여동생 필수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평양 윤리에서 살다가 6.25 때 흑교까지 피난을 나왔다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영변군 소림면 상추동이신데 양쪽 그 손을 좀 다치셨네요. 헤어지기 전에 다치셨습니까? 예. 헤어지기 전에 다쳤어요.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하시면. 제재에서 기계 12살 나서 다쳤어요. 지금 그 흑교까지 피난 나왔다 헤어지셨다고 하는데 그 헤어질 당시의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니 그 흑교까지 나올 때는 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저는 만져 나오고 형님이 대구 나오시다가 형님 만져 나오고 가족을 떨고 놓고 나왔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흑교까지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도로 들어갔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정이삼 씨죠? 예. 네. 44,647번입니다. 44,265번 이모덕 씨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동생 이봉회 씨, 선비 후남 씨를 찾고 있는데 일사후퇴 때 서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해주 북정이 원래 고향이고요. 44,265번입니다. 44,771번 장남 모 봉춘 씨, 누님 이쁜 차남 봉래 씨, 지금 봉래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모 두정 씨, 어머니 김용녀 씨, 동생 봉호 봉선, 여동생 봉녀, 삼촌 두현 두절 두병 두규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동강면 석결이 만동구에 당시에 사셨고 6.25 때 북괴군 재진입으로 형제만 월남을 했다. 6개월 후에 전 가족이 소수암 섬까지 나왔다. 고향으로 간다고 한 후 헤어져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이분들이 모두 고향에 가셨을지도 모르겠군요. 글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섬에서 뭐 고향으로 들어가신다고 출발하시는데 어디로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44,771번입니다. 45,518번 김용선 씨가 외삼촌 황인락 씨, 인선 씨, 외사촌 동생 덕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말무덤이 외갓집에 찾아갔지만은 일사 후퇴 바로 보름 전입니다. 외삼촌 두 분과 외사촌이 배를 주선해 타고 피난했다 해서 후에 혼자 월남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연백군 목단면 탁경리시군요. 45,518번입니다. 45,424번 이영남, 이영자 씨가 아버지 이명국 씨, 계모 오 씨, 동생 이상근 씨, 또 이광호 씨, 사촌 동생 동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서울에서 헤어지고 동생은 홍은동 집에서 나간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촌 동생은 충남 청주에서 살았고 동생 왼쪽 가슴 밑에 계란 크기의 붉은 점이 있습니다. 성함이 이영남, 영자 두 성함 다 쓰세요? 예, 아버지가 어려서 지으신 이름은 이영남인데요. 저기 외정 때 이제 학교 다닐 적에 이영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집에서는 이제 영남 부르는데 동생이 이제 어머니가 5살에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나만 남아서 이제 그랬는데 새엄마를 얻어갖고 서울서 살다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골 저기 12살 때 동생이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은동서 가출하고 나도 이제 낭중에 가출을 하고 그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서울 그 전에 저 시공간이라는데 이제 기관 주임으로 계시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는 서울 을지로 2가 서울극장 주임으로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시골에서 시집을 갔으니까 서울극장 있는 데서 이제 피난 나가신 후 내가 3월에 친정에 당겨오고는 6.25가 나고 소식을 모릅니다. 원래 고향이 서울이시군요. 고향은 이제 아버지 고향은 충청도 청주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서울서 살다가 시골로. 네. 45,424번입니다. 45,693번 박죽순 씨가 동생 박주입 씨, 사촌 성엽 씨, 삼촌 근엽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는데 동생 박주입 씨는 북계군에 끌려갔습니다. 함경남도가 이 고향이라고 써주셨는데요. 함경남도 어디입니까? 흥남